안녕하세요. 당신의 아나운서 강지영입니다. 자, 저희 멋진 신세계가 JTBC 보도부문 9월 우수 기획상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상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쵸. 저희는 아직 상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 녹화가 있는 오늘 오후에 수상을 하기로 돼 있어서 오전에 이루어지는 녹화 때는 차마 상을 미리 가져올 수는 없었죠. 하지만 있는 척 해보죠. 여기 이렇게. 예. 네, 잘 모셔줬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분명 수상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시청자분들께서 없으셨다면 아마 이런 멋진 결과 결코 없었을 겁니다. 이 상은 시청자분들께 바치는 시청자분들에 의한 그런 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앞으로 더욱더 큰 즐거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설레발은 뭐다? 필패. 그쵸. 필패. 네. 우리 이렇게 녹화했는데 오후에 상이 그런거 그런 거 아니겠죠? 불려가구만. 네, 콜롬비아 때 그 악몽이 떠오르면서. 에이, 설마. 스포츠마우의 이양근 VJ, 디지털 뉴스의 이재혁 기자, 디지털 뉴스의 홍나의 인턴. 디지털 뉴스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팅 경우 기한은 여러분은 지금 멋진 신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유엔은 파워레인저와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뭔가 대단해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에 대한 신뢰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기묘한 일을 우리 모두 다 겪었죠. 안토니오 구테레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제9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구테레스는 2005년부터 10년간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로 활동하면서 난민 문제 대처에 많은 경험을 쌓은 난민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역시 현재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난민이 확실한 것 같네요. 그렇죠. 구테레스는 반기문 총장의 임기가 12월 31일에 공식적으로 만료가 되면 내년 1월부터 5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맡게 됩니다. I'm Ban Ki-moon, 70 years old. I'm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m very proud and happy working for world peace and security and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of the world. 자, 이렇게 유엔의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인류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했던 반 총장. 2007년 1월 공식 취임한 지 10년 만에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젊은 시절 손흥민 선수를 닮았던 반기문 사무총장님. 어서 돌아오세요. 헬조선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총장님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긴 임기가 끝나면 분명 자신의 업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자, 오늘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 정상회의의 마지막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Je saisis cette occasion pour exprimer mes regrets au sujet de deux situations qui ont terni la réputation de l'organisation et pire encore, traumatisé les nombreuses populations que nous servons. 그렇다면 반 총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후회된다고 했던 두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유엔 평화유지군의 성추문 스캔들입니다. 2013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부군과 무슬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6천여 명이 숨졌고 유엔은 2014년 1만 2천 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긴급투치에 치안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유지하러 갔던 유엔 평화군 군인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잇따라 저질러 기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불을 꺼달라고 불렀던 소방수가 알고 보니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던 상황인 거죠. 심지어 이런 평화유지군의 성범죄로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피스키퍼 베이비라고 부릅니다. 성추문이 확산되자 앤서니 벤버리 유엔 전 사무차장보는 기자회견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These kinds of allegations come to light. Particularly involving minors, which are so hard to understand. The United Nations is doing everything
그리고 앤서니 벤버리는 올해 2월 30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인 유엔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글을 기고하는데 글의 제목이 나는 유엔을 사랑하지만 유엔은 추락하고 있다 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애프터스를 보고 윌 스미스라는 배우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전 울지는 않았습니다. 1988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탔던 유엔 평화유지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자, 반기문 사무총장의 두 번째 후회는 IT의 콜레라 창궐입니다. 2010년 1월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자 피해 복구를 위해 유엔은 평화유지군을 투입했습니다. 그해 10월 8일 네팔 출신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IT의 메일레란 마을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는데 그 후 4일 뒤에 2km 떨어진 마이어발레 마을에서 IT의 첫 콜레라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IT는 100년이 넘도록 콜레라가 발병하지 않은 청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 콜레라가 창궐하던 네팔에서 온 유엔 평화유지군이 병을 옮긴 주범으로 지목됐고요. 또 이를 증명하는 연구자료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Since the time of our report, our conclusions have been significantly strengthened. It was found that of the 4 million base pairs in cholera, there was only one base pair that was different between the two strains. And in genetics, we consider that an exact match. 하지만 발병 이후 5년 동안 유엔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콜레라 희생자들이 미국 법정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유엔의 외교 면책 특권을 주장했었는데요. Mr. Secretary General, what explanation is there for the fact that there's no compensation being paid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I think I have made it quite clear the reason why this case is not receivable. And was it your decision ultimately? Whose decision was it in the end? Oh yes, it was my decision, but based on all careful consideration. Do you think it's the right decision? Yeah, I think so. Yeah. But for the families of the victims? Why don't you talk to my legal counsel? 그리고 나서 지난 8월에서야 결국 콜레라의 창궐이 평화유지군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Past year, the UN has become convinced that it needs to do much more regarding its own involvement in the initial outbreak and the suffering of those affected by cholera. 그 와중에 IT는 국민의 7%인 80만 명 이상이 콜레라에 감염됐고 그중에 1만 명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겪었고 또 이번 태풍 매슈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책임을 인정하는 데만 5년이나 걸렸다는 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는데요. 자, 이용주 씨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IT에서는 이제 한 달에 평균 37명이 콜레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반기문 씨는 몰라 나는 그냥 유명한 게이랑 사진이나 찍을 거야 뭐 그러고 있던 거 아닙니까? 저분은 남자분이신가요? 아니면 여자분이신 건가요? 콘치타 브루스트는 2014년 유로비전송 콘테스트 우승자로 수염을 기른 채 여장을 하는 모습으로 유명한 게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반기문 씨는 역대 유엔 사무총장 중에서 LGBT들의 인권에 대한 지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무총장이죠. We must all raise our voices against the attacks on lesbians, gays, bisexual, transgender, or intersex people. 자, 이건 사무총장 본인도 자부심을 느끼는 대목이라고 말했잖아요. 잘한 일 중에 하나죠. 그들도 게이기 이전에 사람들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던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게이들의 인권이 많이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 사무총장 주도 아래 여성 차별 철폐와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유엔 여성기구 유엔 워먼도 탄생을 했는데 자, 반 사무총장이 연설에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엠마 왓슨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저도 헤르미온느 많이 사랑하는데 저도 페미니스트인데 저도 왜 못 만나나요? 그거 있잖아, 유명한 말. 샷 my fault. 네. 지금 방송 중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래도 삐 처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또 반 총장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지난해 12월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있는데요. 지구 평균 상승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노력하고 2023년부터는 5년마다 각국의 감축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는 내용인데요. 자, 현재 각국에서 파리 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아직 우주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아는 한 지구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젠다 2030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 지구인들의 공동 목표요. 그렇죠. 193개국의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해 8월 2일에 뉴욕에서 새로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자, 새로운 어젠다는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엔 사무국은 이날 채택한 목표들을 달성하면 매년 3조 5천억 원에서 5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각국이 17개 어젠다를 얼마나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참 만장일치라고 하셨습니까? 만장일치라면 북한도 여기에 승인을 한 건가요? 네래. 그렇지 않을까요? 뭐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니까요. 뭐 회원국은 회원국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북한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진짜요? 네. 이상하네요. 북한은 뭐 그런 거 전혀 안 할 것 같은데 뭐 구색은 항상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굵직굵직한 협약과 어젠다를 이루어낸 반 총장의 평가는 역시나 대단하겠죠? 글쎄요. 기후변화 협약은 아직 실행 이전이고요. 어젠다 2030은 올해가 첫 해라서 반 총장이 이룬 업적에 대한 평가는 뭐 시간과 역사가 추후에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평가할 거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정말 싫습니다. 그거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미래로 돌리는 비겁한 짓 아닙니까? 저는 그에 대한 현재 지구인들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A dreadful Secretary General, but more often than not, he's been just a bit average. And frankly, he probably doesn't have the mediation skills himself to have made a huge difference. I think he is probably very average, but in very unaverage times. He hasn't really been changed under Ban, and I think this is probably one of his biggest mistakes. 안녕하세요. JTBC 디지털 뉴스룸의 잉글리시걸 잉걸 주애란 인턴입니다. 인턴 브리핑 시작합니다. 괴짜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그노벨상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발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상입니다. 1991년 처음 제정된 이 상은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이 시상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매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시상식장에서 이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올해도 역시나 화려한 조명과 정확한 시계와 함께 이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저 조명은 도대체 왜 저런 거죠? 몸의 왼쪽이 가려울 때 거울을 보며 몸의 오른쪽을 긁으면 가려움증이 해소된다 라는 것을 연구한 크리스토프 헬므춘 연구진이 2016년 이그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를 속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팔, 다리를 보철로 확장해서 염소가 걷는 방식으로 언덕을 돌아다니며 염소 무리와 함께 지낸 토머스 스웨이트가 올해의 생물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연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던 알프스의 염소들조차도 나중에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이 이상한 염소 실험을 한 토머스 스웨이트가 테드에서 강연을 할 정도로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라고 하네요. 천재성과 정신 이상은 그의 성공에 의해 판단된다 라는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지난 이그노벨 수상자들도 몇 명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의 시장 어투어 스루카스입니다. 그는 2009년 불법 주차된 차량을 탱크를 타고 깔아뭉개는 화끈한 퍼포먼스로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장님 완전 사이다! 그리고 삶은 계란을 다시 날계란으로 바꾸는 기적을 이루어낸 호주의 플린더스 대학과 미국 UC 얼바인 대학의 연구진들이 2015년 화학상을 수상받았는데요. 변형된 단백질을 다시 원래 상태로 바꾸는 이 놀라운 연구는 앞으로 항암 치료와 약 제조에 의해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2009년에는 엘리나 보나라는 의사가 여성의 브레이저를 순식간에 마스크로 바꾸는 발명품을 연구해서 공중보건 분야 이그노벨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멍청한 발명품이라는 얘기도 많았지만 테러와 공기오염이 심각해진 지금에서 다시 보니 정말 시대를 앞서간 발명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쯤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배출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그게 정 안 된다면 이그노벨상은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까지 인턴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
자, 다음 소식은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백악관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의 썰전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자, 2차 TV 토론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열릴 3차 토론을 앞두고 있는 지금 토론의 승자는 과연 누굴까요? 자, 이용주 씨는 어떻게 보셨고 또 승자가 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1차 토론도 굉장히 엄청났지만 2차 토론은 무슨 아침 드라마 같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당장 우세한 건 힐러리 클린턴이 아닐까요? 주요 리서치 기관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또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TV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힐러리의 건강 이상설 이것 등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지금 2차 토론이 끝난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힐러리가 우세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연스럽게도 트럼프의 토론 태도에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1차 토론에서 총 16번의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건 토론 90분 동안 5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 셈이죠. 무슨 대통령 후보가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이게 토론 도중에 팩트 체크가 된 건데 이런 거 보면 참 미국은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코가 이만큼 나왔겠어요. 자, 2차 토론의 경우에도 트럼프는 자신이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얘기로 이렇게 돌리고 계속 말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과거에 했던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성적 발언 등이 거론될 때면 특히나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죠. But I have tremendous respect for women. Have you ever done those women things? have respect for me. And I will tell you, no, I have not. And I will tell you that I'm going to make our country safe. We're going to have borders in our country, which we don't have now. People are pouring into our country, and they're coming in from the Middle East and other places. 뭐든 트럼프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자꾸 자기가 IS를 없애겠다 그래요. 아마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봤어도 IS를 없애겠다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성차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사람이라는 건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출연했던 어페런티스인가요? 네, 맞아요. 쇼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시즌 하나만 봤어도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화당 후보까지 되고 참 미국인들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어. 그건 그렇고 모든 미디어에서 다 힐러리의 우세를 점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LA 타임즈의 경우에는 1, 2차 토론 이후에도 언제나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고 있죠. 심지어 LA 타임즈는 평소 친힐러리 성향이고 하루에도 트럼프를 비난하는 기사를 몇십 개나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다 대부분의 인터넷 투표들도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고 있죠. 사실 그것 때문에 혼란이 많았잖아요. TV에서는 분명히 힐러리가 우세했다고 나오는데 인터넷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트럼프는 이 상황을 이 대선과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nd the mainstream media, which they control and use quite viciously. 예전에 한 온라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뽑는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걸그룹 2NE1 CLC가 CLC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2위에 뽑힌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대한민국? 이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그때 그 투표를 진행했던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 대선 토론의 결과로 트럼프의 우세를 내놓았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여론조사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와. 어쩌면 이게 비가입자도 투표가 가능하고 또 매크로를 이용한 투표가 가능한 인터넷 투표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류를 믿고 싶네요. 이 두 사람 말고 다른 대선 후보 없어요? 있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달에 2번째로 발을 디뎠지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비운의 우주인 버즈 올드린처럼 미국 대선 3번째 후보의 존재감은 달의 중력만큼이나 가볍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미국 대선 3번째 후보 자유당 대표 게리 존슨입니다. 그는 재정적으로는 보수지만 사회적으로는 남한테 해만 끼치지 말고 자유롭게 네 멋대로 살아라 라는 자유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공약들이 그가 들고 온 공약인데요. 마지막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이 눈에 띕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Should we take the long-term view when it comes to global warming? I think that we should. And the long-term view is that in billions of years, the sun is going to actually grow and encompass the earth, right? So global warming is in our future. 정말 저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저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된다면 시리아 알레포 내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elected about Aleppo? About? Aleppo.
And what is Aleppo? You're kidding. No. 와, 이거 진짜 모른 거죠, 지금. 아니, 어쩜 저렇게 순수한 얼굴로 저런 자리에서 모른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분 잘 모르지만 뭐 최소한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저런 자리에서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용기 있는 분이네. 용기 있어요. 맞아요. 네. 용기 있어요. 어쨌거나 이분의 이전 대선에서 0.9%의 지지율을 보였다가 지금 10% 근처까지 올라간 걸 보면 예전 대한민국 대선에서 허경영 씨에게 투표하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떠오릅니다. 미국 사람들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겠죠. 아니, 지금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아유,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뭐 정리해보자면 게리 존슨은 좋은 대안이 되지 못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단 한 차례밖에 남지 않은 미 대선 3차 TV 토론 10월 19일에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3차 토론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